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가는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우리 토마토TV에서 정말 가치주 투자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시죠. 오늘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점점 가치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가치주 투자의 매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금도 그쪽으로 많이 또 쏠리고 펀드 쪽으로도요. 그런 모습인데 그 You Like 워런 버핏을 몇 년도에 방송하셨죠? 안 들리시나 봐요? 예. 자,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예, 네. 막판에 무슨 얘기인지 못 들어서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릴 것 같은데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지난 2회에 걸쳐서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모든 앞서죠. 앞서는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앞서지만 수급 자체도 결국은 실적이 좋으면 수급이 좀 따라오게 돼 있는 거니까. 최근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윤곽이 나타나고 있고 또 시장 자체가 또 실적 장세다 보니까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지금 시장에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보니까 어제까지 보니까 국내 기업들 1분기 실적 현재 코스피 100 종목 기준으로 보니까 약 81개 종목이 실적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발표되는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당히 초반에 발표된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한 그때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4월 말 이후 5월 달에 이후에 발표되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현재까지 평가는 무난하게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지만은 대체적으로 아주 서프라이즈한 시장은 아니다는 게 현재 시장의 어떤 평가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코스피 100 종목 중에서 81개 발표가 됐는데 반 정도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는 평가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는 많이 좀 증가가 좀 되는데 대부분 공통된 사항 자체가 매출액이 수반되지 않은 매출액 자체는 역성장한 상태에서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됐던 부분 자체가 약간의 어떤 실적 시즌에 좋게 나왔지만 시장에서 약간의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1분기 실적은 그 해에 한 해에 국내 기업들의 산업이라든가 종목들에 대한 실적을 연간 실적을 가름해 본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업종들 지금 발표된 업종들을 대체적으로 제가 리뷰와 그리고 올해 연간 추정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올해 대체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회에 걸쳐서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실적이 괜찮은 업종이 화학 정유 업종이었기 때문에 화학 정유 업종을 제가 점검해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그 다음에 실적이 괜찮은 업종이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한 보험 업종이라든가 은행 업종이 괜찮았었죠. 그래서 지난 2회에 걸쳐서 화학 정유, 금융 업종을 점검해드렸고 오늘은 그 이후로 이제 뚜렷하게 실적이 좋아진 업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 중에서 오늘은 철강 업종과 건설 업종을 1분기 실적을 좀 점검해 드리고 그 다음에 2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과 관련 종목들에 대한 올해 예상 실적을 근거로 해서 증권사에 제시하는 목표 가격과 제 나름대로 평가한 적정 가격, 그다음 매매 전략, 업종 내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철강 금속 업종,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한 철강 업종의 실적은 4월 25일 전후에서 실적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표에 나타났듯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별도 기준으로 해서 본사 영업 자체는 예상치와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왔는데 자회사는 포스코 플랜텍을 중심으로 해서 자회사들 실적 부진이 대체적으로 단기순이익 하락과 영업이익 하락과 단기순이익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좀 나오면서 그 이후로 포스코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서 약 10% 정도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왔고요. 현대 하이스코는 예상 실적을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현대제철과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주가가 못 가게 되면 아무래도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도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은 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는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업종 중에서 가장 실적이 서프라임 실적이 나온 대표적인 종목이 세아 베스트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 상회하는 그런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 비철금속 쪽에서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왔는데 워낙 영업이익률이 뛰어나고 올해 지금 실적보다는 향후라든가 그 다음에 내년도 투자 부분 자체가 전개가 좀 되면서 실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다. 그렇다 기대감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한 2분기 이후의 전망입니다. 자, 먼저 철강 업종을 본다 한다면 여전히 철강 업종은 설비 자체가 과잉 설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수요자 유지에 또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제품 가격 자체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업종은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중국 시장이라고 그랬죠. 중국 시장의 중에서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철강 생산량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5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철강 수요가 전 세계 철강 수요의 현재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설비 자체가 최근에 공급 과잉인데 설비 자체가 구조조정이 전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의 어떤 공급 물량 자체가 이머징 마켓, 우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 쪽에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유통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철강 업종들이 유통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래도 실적이 유지가 됐던 부분 자체는 철강석 가격이죠. 철강석 가격,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스프레드 가격 자체가 유지가 좀 되면서 실적이 증가 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중개 철강 유통 가격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2012년도 이후의 추세인데 최근의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추세를 본다 한다면 주요 제품 가격 자체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철강 업종 자체는 업종 중에서 가장 업황 자체가 안 좋다. 제가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산업 쪽에서 업황이 가장 안 좋은 업종을 딱 하나 꼽으란다면 개인적으로 철강 업종을 제가 꼽는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조선 업종, 그들 업종인데 가장 철강 업종이 여전히 공급 과잉에 휩싸이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의 어떤 금리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최근에 약간 철강 제품 가격은 완만하게 하락 기조가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2분기에도 지금 철강 가격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공급 과잉이 심하냐면요. 예컨대 철판재, 후판 쪽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생산 캐파만 2014년도 말 기준에서 1,460만 톤이 생산 캐파입니다. 근데 국내 시장의 후판 쪽의 수요는 940만 톤밖에 안 됩니다. 즉 우리 시장만 본다 한다더라도 26% 이상이 공급 과잉입니다. 그 물량이 공급 과잉인데 거기다 그나마다 또 중국 물량이라든가 일본 시장 쪽에서 일본의 제품 자체가 국내 시장에 유입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 내수 가격보다 중국이라든가 일본 후판 가격 자체가 약 20% 정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런 부분이 전개된다 한다면 여전히 철강 제품의 수요 자체는 상당히 가격 자체는 상승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철강 업종을 본다 한다면 매력 자체가 워낙 PBR 주표가 자체가 쌉니다. 작년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PER 측면에서는 별로 매력이 없었는데 다른
글로벌 시장에 아르셀로메탈 관련 기업들이 아직 적자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PBR 측면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기업 아르셀로메탈 자체도 PBR이 0.4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국내 주가가 좀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철강 업종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로 본다면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워낙 PBR 지표가 싸지만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모멘텀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시장에 철강 업종들에 대한 연초 이후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지금 가장 돋보이게 올라가고 있는 게 중국의 바이오산 철강이죠. 중국 바이오산 철강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포스코가 22% 빠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빠진 게 아니고 세계 최대 철강 1위 회사인 룩셈부르크에 있는 아르셀로메탈 같은 경우도 31%가 빠졌습니다. 유럽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셀로메탈 자체는 31% 정도까지 빠졌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US 스틸 같은 게 13% 정도 빠졌죠. 이들 국가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국내에 있던 철강 모멘텀 자체도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별로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올해 철강 회사들 1분기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추정 실적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연간기로 나와 있는데 포스코가 보니까 연초에 보니까 올해 단기 순이익을 2조 3천억까지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철강 업황이 부진을 감안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1조 8천억 정도까지 하향 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당 EPS도 1월달 같은 경우도 2만 3천 원대였었는데 지금 2만 원 정도까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부진하지만 여전히 PER 측면에서도 12.3배 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여타 현대제차라든가 현대하이스코라든가 세아 베스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업종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실적이 무난하게 발표된 세아 베스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떴지만은 그래도 PER 측면에서는 9배 정도의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철강 업체들의 어떤 업황 자체는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주가는 PBR 측면에서 현대하이스코라든가 포스코가 PBR 측면에서 0.5배, 0.6배밖에 안 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업황이 좋아지면 PBR이 낮기 때문에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겠지만은 조금 전에 워낙 공급 과잉이 심하다는 관점에서 단기간에 철강 업종이 턴 어라운드가 진행되기에는 상당 기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과 그다음에 워낙 저 PBR 측면이기 때문에 유동성 강화에 따라 가지고 주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으로 업종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철강 업체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인데 보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아르셀로메탈이라든가 잘루스노메탈이라든가 US스틸이 작년에는 그 수익성 지표상 플러스였는데 올해 지금 이들 국가들은 마이너스입니다. PR이 안 나온다는 자체는 적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그래도 적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작년 수준 정도의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PBR 측면을 본다면 아르셀로메탈이 0.4배 정도 되는 수준에서 가장 저평가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PBR 측면에서 0.6배, 0.7배 정도 되는 수준 자체는 그다지 아주 투자 매력적인 측면에서 아주 저평가다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그 부분 자체는 오늘 그 고래아인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고래아인은 이제 뭘로 비교해 봐야 되느냐? 고래아인은 PER이 지금 어제 날짜 기준으로 16.8배입니다. 8배 있는데 고래아인은 이제 비철금속 쪽이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BHP 빌리톤이라는 회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들 주가의 PER이 지금 17.3배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비철금속 쪽에 미국에 있는 알코아라는 회사가 13.2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고래아인 주가는 상당 부분 향후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한 전개에 따른 성장성 부분 자체가 주가에 많이 반영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주요 종목들에 대한 올해 실적 전망에 따른 목표 가격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PBR이 워낙 낮고 또 올해 이제 작년도에 예사가 포스코가 8,000원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26만 원 기준 본다면 배당 수익률이 3%대입니다. 현재 저금리를 감안한다면 포스코는 충분히 안정적 투자 대안으로서 배당 수익률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관점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배당 수익률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서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가격이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가장 높게 제시한
쪽은 한국투자증권에서 44만 원까지 제시해놓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가격은 32만 원 정도가 전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포스코에 대한 목표 가격은 업황이 워낙 안 좋다는 관점에서 30만 원 정도를 어떤 중장적인 매도 목표로 보고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포스코에 비해서 수익성 측면이라다 성장성 부분 자체가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현대 하이스코어와 관련된 합병 부분이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합병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강한 탄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지금 가장 낮게 제시한 쪽이 목표 가격이 8만 원이고 가장 높게 제시한 쪽이 10만 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8만 5천 원에서 8만 8천 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인데 조금 전에 이제 고려아연은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비철금속 부분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지만은 그래도 고려아연은 실적을 보시다시피 순익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안정적 간에 실적이 꾸준하게 전개됐다는 관점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 올해 하반기 때 제2 비철 단지에 대한 증설 모멘텀이 때문에 주가가 약간 이거 앞서서 선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랬지만 알코아라든가 호주에 있는 BHP 빌리톤이라는 회사 자체가 PER이 13배에서 16배 정도 거래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는 현재 가격에서 크게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목표 가격은 49만 원에서 56만 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51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52만 원 정도가 고려아연한테 적정한 매도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 업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건설 업종은 대림 산업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대림 산업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영업이익 509억을 예상했는데 687억이 나왔으니까 시장 예상치를 30%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른 현대건설이라든가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입니다. 영업이익을 1,510억을 예상했었는데 490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삼성물산은 상당히 부진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림산업을 제외하고는 건설업종의 실적 자체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전망입니다.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났듯이 국내 쪽에 대한 그 주택 부분에 대한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그래도 해외 부분의 부실 부분을 건설업자들이 좀 만회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해외 부분은 여전히 향후에도 올해까지는 현재 수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가일 상승에 따른 그런 부담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미착공 PF가 좀 착공이 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과거에 묻었던 썩었던 물량 자체가 또 전개가 좀 되면서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국내 부분에 전개됨에 따라서 국내 쪽에서도 약간의 어떤 비중이 많은 회사들은 수익성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해외보다는 올해부터 내년도까지는 그래도 국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국내에 있던 건설 쪽에는 국내 부분 자체가 성장을 이끈다는 관점에서 국내 쪽의 매출 비중이 많은 그런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전반적으로 건설업종은 보시다시피 지금 PER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PE 수익성 지표로 본다면 PE 평균 대형사들의 13배에서 15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만 아직까지 PBR 측면에서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상승 여력이 있지만 수익성 지표상으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 더 수익성 지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상회하는 어떤 실적을 올라가기 시장이 현재로 없지 않겠는 생각이 좀 되고 저는 여전히 동원개발이라든가 화성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들이 배당 수익이라든가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수주입니다. 자, 수주 잔고를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최근에 건설업체들의 해외 쪽에 수주가 좀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주 잔고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맘때 조사할 때는 대형사들의 수주 평균 잔고가 300% 정도, 즉 3년치 정도 일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어제 날짜를 좀 보니까 지금 2.5년치 정도로 수주 물량 자체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 매출액이 8조 9천억인데 현재 수주 잔고가 14조 8천억밖에 없습니다. 즉 1년 6개월 취재 정도밖에 수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쪽에 수주가 못 해야 된다면 이들 기업들이 대부분 다 매출 자체가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매출액이 10조 원에서 8조 원, 7조 원 정도까지 뚝뚝뚝 떨어집니다. 즉 다른 여타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림산도 실적 좋게 나왔지만 3년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성장성, 매출액이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설업종의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실적이 안 좋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죠. 자기 자본이익률이 2%밖에 안 된다. 즉
2%밖에 안 된다는 자체는 연평균 예상 장기적 투자한다면 2% 3% 정도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죠. 이번에 실적 자체도 어닝 쇼크가 나타났다는 관점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측면에서 싸지만은 낮은 ROE 때문에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증권사회 속에서는 상당히 일부에서는 82,000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68,000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뭐 화성산업 정도를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쪽에 작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현재 수주잔고 1조 4천억입니다. 예상한 매출액이 4,600억이기 때문에 거의 3년치 정도 수주를 확보했고 또 최근에도 재개발 중심으로 해서 수주를 많이 확보했다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재무 내용 자체가 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산은 부채가 거의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산은 현금 흐름표가 보면 지속적으로 플러스죠. 플러스에다가 2012년도에 1,600억 정도 부채를 상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건설회사에서 동원개발과 더불어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증권사에서 최근에 이제 25,000원까지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목표 가격이 25,000원인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배당 수익률이 3%대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관심 종목, 제가 레전드에 든다 관심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같이 주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하락 국면에서 나름대로 수익 견조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이 오른 게 한섬인데 한섬은 목표 가격이 4만 원 정도 잡아들었었는데 4만 2천 원 정도 보고 오늘 조정인데 3만 7천 원권 아래권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런 버핏이 개인 투자가들에게 주는 지침이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투자가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런 버핏의 초보자를 위한 투자 원칙 5가지를 제시해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주식을 내 사업의 일부로 생각하라. 자, 그렇죠. 자, 주식을 오늘 사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오늘 사서 3년 동안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도 내가 행복한 생각으로 주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 주식을 사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내추럴 엔터테인먼트 같은 개인 투자가들이 대량 거래가 좀 되면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두고 주식을 내 사업의 일부, 사업의 개념에서 주식을 모두 투자하라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까지 실적을 점검해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런 버핏성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 증시 낙폭을 줄이고요. 일본이 하락하는데 우리 증시는 상승세를 꿋꿋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